지금 저한테 사기치는 겁니까? 여기 서울의 안경점에서 화를 내는 한 외국인이 있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와인의 도시 보르도에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보르도는 작은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볼거리가 많은 항구 도시로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랍니다. 이곳에서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 한국인 친구 연희와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닿게 되어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인데요. 얼마 전 그 친구를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시간을 추억하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희와의 인연을 이야기하자면 저의 10대 때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 당시 가장 친했던 친구 사이였지만 연희가 한국으로 다시 가면서 굉장히 헛헛한 마음에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어릴 때 프랑스에 와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저와는 중학교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이 지금처럼 영향력 있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연희는 학교를 다니면서 심한 인종차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는 연희 곁에는 언제나 제가 있었고 그런 저에게 연희는 늘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었죠. 하루는 같은 반 친구 제시가 연희 가방에 쓰레기를 잔뜩 넣어놓는 장난을 쳤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건지 연희는 조용히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린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싸움을 걸기를 원했던 제시는 연희가 말을 걸지 않자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우리 프랑스에 온 거야? 네가 온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없어서 온 거지. 누가 봐도 연희는 부티가 났지만 이상하게 동양인에 대한 적대감 같은 것이 있는지 유럽에서는 동양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연희를 괴롭히던 친구들은 학기 초에만 그렇지 시간이 좀 지나면 연희를 괴롭히던 행동을 멈추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성적도 우수하고 착한 인성을 가진 아이였고 친구들에게 언제나 도움을 줬었거든요. 저는 연희와 친하게 지내면서 연희의 공부법을 따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이 올랐고 그때 성적을 잘 관리해서 좋은 고등학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연희는 저에게 공부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잘 이끌어줬던 친구였죠. 저의 성적이 쑥쑥 올랐던 연희의 학습 방법을 잠깐 소개하자면 외우는 방식이 아닌 이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희를 만나기 전까지는 뭐든 암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의미와 과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외우려고만 했었어요. 어떨 때는 그 방법이 통할 때도 있었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효과가 없었고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 많았죠. 연희는 저의 이런 잘못된 학습 방법을 보더니 외우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자고 했어요. 각자 공부한 내용을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서로 가르쳐주는 식의 방법도 사용했죠.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 한 번 더 입 밖으로 내뱉으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과목에 접목을 시켜 공부를 하였고 저는 처음으로 상위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연희의 이런 학습 방법과 공부 루틴 같은 것을 보면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궁금해서 연희에게 물어봤어요. 연희, 너는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녔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한국 아이들은 모두 너처럼 공부를 잘하니? 연희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할 말이 많은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했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엄청 높은 나라야. 물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자식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지. 나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원을 여러 군데 다녔었어. 교과목 학원은 기본이고 피아노와 미술, 태권도 학원까지 다녔거든.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돌고 집에 오면 거의 자야 할 시간이 돼버렸지. 그렇게 1년 정도를 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들었고 부모님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눈 끝에
모든 학원을 그만뒀어. 나를 믿어준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때부터 그동안 학원에서 배웠던 방법들과 나만의 방법을 접목시켜서 공부했더니 오히려 성적이 오르는 거야. 그 뒤로는 부모님께서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지.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대부분 학생들은 예전의 나처럼 여러 학원을 돌면서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한국의 교육열은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걸? 연희의 말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어쨌든 연희의 도움으로 자신감이 붙은 저는 무슨 일이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전하는 성격으로 바뀌었고, 대학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여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연희를 만나서 가능한 일이었죠. 연희와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은 2002 월드컵이 끝난 시점이었고, 한국이 4강까지 오른 걸 보면서 저도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았던 한국의 응원 문화가 인상 깊었었는데, 빨간 티셔츠를 입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던 한국의 축구팬들이 거리로 나와 응원을 하는 겁니다. 연희가 말해주길 한국인들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잘 뭉친다고 했는데, 그런 국민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엄청난 인파가 모여 이루는 거대한 응원무리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었어요. 그렇게 연희와 잘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꺼냈어요. 너무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꼭 연락을 하기로 약속하고 우리는 그렇게 떨어졌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니 더 바빠졌고 연희와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한 번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전화번호를 알 길이 없어서 연희의 메일로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메일 답장도 오지 않았고 그렇게 연락이 완전 끊기게 된 거죠. 세월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였고 저의 아들 조셉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에게 메일이 온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0년 만의 연락이었어요. 저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던 연희에게 갑자기 메일이 온 거죠. 그 내용에는 오랫동안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다며 꼭 만나고 싶다는 말도 적혀 있었어요. 글에는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었고 저는 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연희의 목소리는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때의 목소리 그대로였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연희도 결혼을 했고 예쁜 딸을 낳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연희의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신 지 5년 정도 지나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아마도 그때 연희와의 연락이 단절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연희 집에 놀러 가면 맛있는 한식을 요리해 주시던 연희 어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에 힘든 시간을 보냈을 연희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연희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였는데 덕분에 맛있는 잡채와 불고기를 많이 먹어봤었죠. 가끔씩 생각이 날 때마다 한식당을 찾아가 사 먹기도 했는데 그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직접 해주신 그 음식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연희는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해외로 여행을 오기가 힘든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지만 내년에 이직을 할 계획이라 그때까지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현재 아들 조셉을 키우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라 남편과 상의해보고 연락을 주기로 하였죠. 남편은 연희를 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한 이야기들을 들은 게 있어서 무척 궁금해했어요. 시간을 내서 같이 한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지 스케줄을 확인했지만 남편은 같이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저와 저의 아들 조셉만 데리고 둘이 한국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연희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요즘 핫한 나라인 한국으로 간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한국의 가전제품을 사용해보고
완전 반해버렸거든요. 예전에 친한 지인에게 한국의 청소기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LG전자의 제품이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청소기보다 고장도 잘 나지 않고 훨씬 기능이 좋더라고요. 프랑스는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AS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솔직히 그거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무선 청소기라 이동하면서 청소하기 정말 편하고 배터리도 오래 갔어요. 몇 번 떨어뜨려서 충격이 있었는데요. 고장이 나지 않더라고요. 한국의 가전제품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용해보니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웃집에는 모든 가전제품을 한국 제품들로 들여놓은 집도 있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한국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조셉에게 엄마 친구를 만나러 한국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말을 해주니 덩달아 좋아하더군요. 올해 8살이 된 조셉은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데 깜빡하고 여분의 안경을 맞춰놓은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안경이 부서지기라도 하면 잘 볼 수가 없으니 난감해지니까요. 프랑스에서는 안경을 맞추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안경점에 가서 검사지를 제출하고 맞춰야 하는데 그 시간이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용도 비싸고요. 너무 오래 걸리니 번거로워서 미루다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별일 없기를 기도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마중 나와 있는 연희를 만났습니다. 분명 나이가 들어 외모가 변했지만 예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포옹을 나눈 뒤에 서로의 아이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였어요. 연희와의 만남도 기뻤지만 저는 한국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이 이렇게나 잘 사는 나라였나요? 프랑스의 공항보다 훨씬 최신식의 시설로 가득 찬 인천공항은 제가 가본 공항 중 단연 최고였고 공항의 직원들과 공항 안에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세련되고 청결한 모습들이었어요. 매스컴에서 보던 모습들보다 훨씬 잘 사는 한국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연희는 저의 이런 모습이 웃겨 보였는지 연신 깔깔대며 정신 차리라고 말했어요. 연희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편리하긴 하지만 오늘 저녁은 집에서 대접을 하겠다며 마트에 들러야 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연희의 차를 타고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름이 연우라고 했어요. 연우는 우리 조셉보다 1살이 어렸답니다. 두 아이는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우리들이 통역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도 친했던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마트에 도착해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주차장에서 어떤 차의 주인이 트렁크를 열어놓고 그 앞에 구매한 물건이 잔뜩 들어있는 카트를 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건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방치된 물건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차의 문이 열려 있으니 누군가는 가방이나 지갑을 훔치려고 여기저기를 뒤졌을 거고 카트에 담겨있는 물건은 훔쳐가느라 정신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주인이 나타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차의 주인이 오더니 없어진 게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트렁크에 물건을 주섬주섬 담더군요. 당연히 아무도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걸 알기라도 한 것처럼요. 한국인의 국민성 수준이 정말 높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죠. 저희는 마트 안으로 들어가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마트 안에는 한국에서만 판매를 하는 조리식품의 종류가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식의 후라이드 치킨과 닭강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막 튀겨서 나온 거라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서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답니다. 연희는 후라이드 치킨은 나중에 맥주와 먹고 닭강정은 아이들 간식으로 먹이면 되겠다면서 두 가지를 모두 구매하였어요. 달걀 순살을 튀겨서 양념을 입힌 닭강정은 윤기가 좔좔 흐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빨간 양념이 버무러져 있어서 맵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한국의 마트는 프랑스의 마트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지만 시식 코너가 많은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랑스의 대형마트에도 시식 코너가 있긴 하지만 한국만큼 많지 않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국의 마트에는 냉동식품이나 고기 종류를 시식할 수 있는 코너가 많아서 그것만 하나씩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냉동 만두를 구워주는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하였는데 바로 구워져서 그런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바로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한국마트만의 독특한 점을 발견했는데 1+1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30%, 50%와 같은 할인율을 적어놓은 행사 제품은 있지만 한국처럼 1+1 같은 행사 제품은 없거든요. 우유나 세제, 냉동식품, 과자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는데요. 과일 가격이 좀 비싼 편인 것 같았어요. 연희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마트의 계산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건을 스캔하고 처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프랑스의 마트에서는 계산원이 옆자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산을 하거나 천천히 처리를 하는데 그 모습과 너무 대조되었죠. 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주니 많이 안 기다려도 되고 좋았습니다. 우리는 장을 다 보고 출출해서 한쪽 편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피자를 한 조각씩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좀 전에 주차장에서 본 모습이 재현이 되는 것 같았어요. 계산이 끝난 물건이 담긴 카트를 대충 자리 근처에 두고 음식을 먹는데 누가 훔쳐가는 게 걱정이 되지도 않는지 카트를 신경 쓰지도 않았죠. 피자를 먹다가 아이들이 잠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사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셉이 카트 바퀴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안경이 벗겨져 땅에 떨어졌고 안경 아래 금이 갔습니다. 금간 안경을 쓰고 다닐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에 막막하던 그때 연희가 안경을 새로 맞추러 가자는 거였어요. 저는 안경을 맞추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병원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언제 예약이 될 줄 알고 기다리느냐고 했죠. 연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경 하나 맞추는데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며 평균적으로 2주 이상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연희는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조셉이 불편할 테니 얼른 안경점에 가자고 서둘렀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와 시스템이 다른 건지 일단 연희를 따라가 보기로 했죠. 마트 근처의 안경점에 갔는데 연희가 선글라스를 구매한 적이 있는 곳이라 사장님을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안경점에 들어선 순간 너무 넓어서 조금 놀랐는데요. 입구부터 진열되어 있는 안경테의 종류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안경점의 최첨단 기계로 바로 시력 측정이 가능했고 특수안경이 아닌 이상 방문 즉시 안경 제작이 가능하였던 거죠. 곧바로 조셉의 시력 측정이 시작되었고 바로 안경테를 고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경테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직원인 안경사분이 오셔서 조셉에게 안경테를 씌워주며 저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써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골랐죠. 조셉의 의견도 물어보았지만 남자아이라 그런지 별로 관심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안경테를 고르자 바로 제작에 들어갔는데 20분 정도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고 옆에 있던 연희에게 20분이 맞냐고 재차 물었어요. 연희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본인이 안경을 끼지 않아서 프랑스에서 안경 맞추는 게 그렇게 번거로운 일인지 몰랐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20분이 지나자 안경이 완성이 되었고 조셉은 새로운 안경을 착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경값을 지불하려고 하자 가격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안경테를 고급으로 하면
가격이 많이 비싼 것도 있지만 아이의 안경은 그렇게 비싼 걸 할 필요가 없다며 움직임이 많은 남자아이는 안경 파손이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경테로 선택을 한 거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격이 6만 원이라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안경을 하나 맞추는 비용은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시간도 2주 정도가 걸리고 모든 걸 예약을 하고 진행해야 하니 번거롭고 지치기도 합니다. 솔직히 프랑스에서도 좋은 안경테로 구매를 해도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떨어뜨리면 비싼 거나 싼 거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빠른 시간에 안경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신기하고 좋았는데 가격까지 이렇게 저렴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이참에 저도 운전을 할 때 안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것도 하나 더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조셉과 저의 안경을 1시간도 되지 않아 맞추게 되었죠.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어쩜 이렇게 모든 게 빠를 수가 있는 거죠? 연희에게 한국에 이런 문화가 보편적인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연희는 저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이 짧은 시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 그 옛날 한국의 양반들은 체면을 지키고자 느긋함을 중시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과 비극적인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빨리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빨리빨리 문화를 가속화한 거라고 생각이 돼.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경제성장에 기여를 해주신 선배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문화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장점이 너무 많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것들이 많은데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빠른 인터넷 속도야. 소피아, 너도 우리 집에 와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해보면 바로 느끼겠지만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 한국에서 이런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해외에 나가면 정말 답답해서 못 견딜걸. 그리고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야.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위한 접수를 하면 방문기사님이 며칠 내에 방문을 하시는데 프랑스는 한 달은 기본이잖아.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일이니? 저는 격하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연희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인천공항에서 겪었겠지만 한국은 일 처리도 굉장히 빠른 편이야. 관공서에도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빠른 업무가 가능하지. 일본에서 살다가 온 한 지인은 한국의 관공서를 갔다가 1시간도 안 걸려 업무가 끝나자 너무 좋아했는데 일본에서는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택배가 빠르다는 거야. 요즘 한국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택배가 평범한 일상이고 저녁에 주문한 것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많아. 저는 연희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프랑스에서도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희의 집에 도착해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연희의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내일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되지만 직접 음식을 해주고 싶었다면서 예전에 연희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비빔밥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어릴 때 연희 어머니가 해주신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는데 매운 걸 좋아했던 저는 고추장을 많이 넣고 비볐다가 너무 매워서 결국은 밥을 더 넣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웃어주시던 연희 어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며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프랑스에서도 비빔밥을 사 먹었지만 그 맛이 안 났었는데 연희가 해준 비빔밥은 그때의 그 맛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는데 음식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람마다 추억의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 그때의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요. 조셉도 맛있었는지 더 달라고 해서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저는 야채를 삶아서 무친 나물이라는 것이 참 맛있었는데요. 이참에 연희에게 배워서 프랑스에 가면
해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학창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지낸 시간은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저에게 은인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연희가 아니었다면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거고 삐뚤어진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저를 잘 잡아주고 이끌어준 연희가 고마웠습니다. 하루 동안 겪은 한국 이야기만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사연이 길어졌네요. 10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조셉이 한국에 또 언제 가냐고 보채네요. 다음엔 남편도 같이 우리 세 식구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오늘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 소피아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한국인 친구 연희 씨와 재회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시겠어요. 한국의 모든 빠른 시스템에 적지 않게 놀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국의 빠른 문화를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댓글로 소개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